오늘 우리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성운에 대한 탐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많은 우주 공간 속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시의 42 또는 NGC 19769로도 알려진 오리온 성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확산 성운으로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이온화된 수소 가스 구름임을 의미하며 오리온 분자구름 복합체 내에 은하수에 있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고 가장 눈에 띄는 성운 중 하나이며 당연하게도 오리온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오리온 성운 내에는 사다리꼴 성단이 존재하는데 이 클러스터에는 주변 가스를 비추고 이온화하여 빛을 발하는 여러 개의 뜨겁고 어린 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별들은 비교적 최근에 태어났으며 여전히 수소를 수축하고 융합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주로 가시광선 및 적외선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데요. 가시광선은 이온화된 수소 가스에 의해 방출되는 반면 적외선은 젊은 별과 성운 내부에 박힌 원시 천체의 열에 의해 생성됩니다. 성운은 또한 근처의 별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여 아름다운 파란색 반사 성운 구성 요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우리 지구와 약 1344광년 떨어져 있어 태양계에서 거대한 별이 형성되는 가장 가까운 지역 중의 하나로 가까운 위치와 아름다운 외관으로 인해 아마추어 천문학자와 천체 사진가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함께 감상하실 성운은 우리 지구와 약 7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허블 우주망원경과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창조의 기둥이라는 사진으로 유명한 독수리 성운입니다. 메시의 16 또는 NGC 661로 알려진 독수리 성운은 은하수에 위치한 또 다른 상징적이고 시각적으로 놀라운 성운인데요. 독수리 성운은 확산 방출 성운 또는 H2 영역으로 오리온 성운과 유사하며 그것은 내부에 형성된 젊고 뜨거운 별의 존재로 인해 빛을 방출하는 이온화된 수소 가스 영역입니다. 독수리 성운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기둥입니다. 이 창조의 기둥은 길이가 수억 년인 가스와 먼지가 우뚝 솟은 기둥 모형처럼 보이는데요. 기둥은 근처의 젊은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의해 빛나며 그 안에서는 새로운 별이 활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독수리 성운에는 주변 가스와 먼지로 형성된 별의 여왕 성단 또는 NGC 6611로 알려진 어린 별 성단이 있습니다. 이 별들에서 나오는 강렬한 복사는 성운의 이온화와 아름다운 빛을 내는데 기여한다고 하네요. 고양이 눈 성운이라 불리는 NGC 6543은 1786년 2월 15일 영국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고양이 눈 성운이라는 이름은 고양이 눈을 닮은 눈에 띄는 외관 때문에 나중에 붙여졌으며 흥미로운 천체 목록인 콜드웰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콜드웰 6라고도 불립니다. 고양이 눈 성운은 북반구 별자리인 용자리에 위치하며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약 3000광년으로 성운의 지름은 약 0.3광년입니다. 이 성운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에 있는 백색 외성 주위에 먼지와 가스가 둘러싸인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백색 외성은 성운을 형성한 원래 별의 남은 핵입니다. 온도가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으며 태양과 같은 별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백색 외성입니다. 우리가 고양이 눈 성운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색상은 다른 파장에서 빛을 방출하는 이온화된 가스 때문으로 중앙별은 주변 가스를 이온화하는 강렬한 자외선을 방출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빛납니다. 예를 들어 산소이온은 파란색과 녹색 빛을 방출하고 수소와 질소이온은 빨간색 빛을 방출합니다. 고양이 눈 성운은 성운 속에서 가스와 먼지가 제거되면서 밝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행성상 성운은 별이 붉은 거대별 단계를 지나면서 생성되는데 이때 별은 자신의 외부층을 풀어내어 주변에 흩어진 다음
중앙의 뜨거운 핵이 빛을 방출하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고양이 성운은 비교적 젊은 약 1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용골자리 성운으로 알려진 NGC 337E는 남쪽 하늘에 위치한 크고 복잡한 별 형성 지역입니다. 이 성운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무겁고 빛나는 성운 중 하나이며 아름답고 매력적인 천문 현상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데요. 지구로부터 약 75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성운의 크기는 약 300광년으로 상당히 큽니다. 1751년 프랑스 천문학자 루이드 라카유가 발견했으며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로 빛나는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이루어진 현재 별들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는 스타포밍 리전 중 하나입니다. 이 구역의 중심부에는 매우 뜨거운 별들이 모여 이루어진 용골자리 성단이 있는데요. 이 성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별은 거대하고 불안정한 쌍성계인 용골자리 에타입니다. 이 용골자리 에타는 19세기 중반에 극적인 폭발을 일으켰고 잠시 동안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가 되었으며 항성 바람이 인접한 가스 덩어리를 확산시키며 별 주변에 거대한 구조물인 호문클루스 성운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용골자리 에타는 높은 질량 때문에 핵융합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이 아주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몇 만 년 안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용골자리 성운은 초신성으로 폭발할 거대한 별의 탄생지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폭발은 무거운 원소를 우주로 분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미래 세대의 별을 위한 성감 매개체를 풍부하게 합니다. 나선 성운이라고도 알려진 NGC 7293은 물병자리에 위치한 또 다른 매력적인 행성상 성운입니다. 고양이 눈 성운과 마찬가지로 나선 성운은 죽어가는 별이 백색 외성으로 변한 후 그 외층이 분출된 결과물로 1824년 독일 천문학자 카를 하딩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동그란 모양 때문에 신의 눈이라고도 불립니다. 나선 성운은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약 700광년 거리에 있으며 지름이 약 2.5광년으로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 물병자리에 위치하여 우리 지구의 남쪽과 적도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운은 중심별이 외층을 벗어난 크고 복잡한 성운으로 분출된 물질은 복잡한 패턴과 필라멘트가 있는 껍질과 같은 구조를 형성합니다. 또한 동공 모양을 한 희미한 중앙별이 있는 우주의 눈과 닮은 뚜렷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선 성운의 중심별은 백색 외성으로 이 별이 붉은 거성 단계를 거쳐 겉껍질을 방출하면서 성운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보다 약간 더 뜨거운 온도로 가열되고 있는 가스와 먼지가 고리 모양으로 형성되었고 지금 보시는 아름다운 나선 모양의 성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구와 약 6,500광년 떨어진 메시에원 또는 NGC 1952라고 알려진 개성운은 황소자리에 위치한 초신성 잔해입니다. 이것은 초신성으로 알려진 거대한 항성 폭발의 여파를 나타내는 가장 유명하고 잘 연구된 천체 중 하나인데요. 이 폭발은 서기 1054년에 천문학자들에 의해 관찰되었으며 그 결과 잔해는 그 이후로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개성운의 중심에는 펄서라고 알려진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이 있는데요. 이 펄서는 초신성 폭발 중에 형성되었으며 전파, X선 및 감마선을 포함한 다양한 파장에 걸쳐 규칙적인 방사선 펄스를 방출합니다. 이것의 회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33mH마다 한 번씩 고속으로 회전을 하여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개성운은 특히 싱크로트론 복사의 형태로 전자기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복사를 방출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방사선은 전자와 같은 하전 입자가 자기장에서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생성됩니다. 개성운은 전파에서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장에 걸쳐 여러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초신성 폭발,
펄서 및 그러한 사건의 여파로 작용하는 과정에 물리학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별의 진화, 초신성자내 중성자별과 같은 밀집 물체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리 성운으로도 알려진 메시의 57 또는 NGC 6720은 검은 고자리에 위치한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행성상 성운입니다. 1779년 프랑스 천문학자 앙투안 다르키에드 펠푸어가 최초 발견하였으며 같은 해인 1779년 샤를 메시아가 독자적으로 재발견하여 메시의 카탈로그 57번째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23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성운의 크기는 약 1광년 정도입니다. 고리 성운의 구조는 매우 얇은 가스 고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형은 아니지만 망원경으로 관찰될 때는 원형처럼 보입니다. 이 가스고리는 중앙 부분에 있는 백색 외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백색 외성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복사 에너지가 가스를 이온화해서 빛나게 합니다. 고리 성운은 주로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빛나는데 이는 성운 내의 수소와 산소 원자가 방출하는 파장을 나타냅니다. 고리 성운은 별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천체입니다. 이 과정은 중심별이 해결료를 소진하고 적색거성으로 팽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외부층이 벗겨져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팽창하는 가스 및 먼지 껍질을 형성했으며 중앙별의 자외선이 방출된 물질을 비추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전반적으로 고리 성운인 메시의 57은 항성 진화의 역동적인 과정과 죽어가는 별이 외층을 벗을 때 형성되는 복잡한 구조를 아름답고 쉽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전문 지식을 가진 천문학자들 뿐 아니라 우주 공간에 대한 무한한 궁금증을 가지고 탐사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류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성운은 세페우스 자리에 위치한 IC1396 또는 코끼리코 성운이라 불리는 크고 복잡한 방출 성운입니다. 지구와 2400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길이는 약 20광년으로 그 안에 뜨겁고 어린 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는 이온화된 수소가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끼리코를 닮은 모양의 어두운 가스와 먼지 구름입니다. 코끼리코 성운은 어린 별들에 의해 방출된 강력한 복사 에너지와 항성풍에 의해 조각난 대형 분자 구름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주변 가스가 점차 제거되면서 남아있는 더 밀도가 높은 성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수의 천체 사진 작가들과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대상 중 하나인 이 성운은 독특한 모양과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망원경과 카메라를 사용하여 장시간 노출로 찍으면 다양한 색깔의 가스와 어두운 먼지 구름이 더욱 아름답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코 성운은 지상 관측소 및 스피처 우주 망원경, 다양한 천문 장비와 천체 망원경으로 연구되었는데요.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과 이제 막 활동 1년차에 접어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까지 앞으로 더 멋지고 신비한 성운의 모습을 촬영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약 220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에 위치한 이 성운은 NGC 7000 또는 북아메리카 성운이라 불리는 방출 성운입니다. 크기는 약 50광년으로 수많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우주 공간에서 별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북아메리카 성운의 흥미로운 점은 성운이 적외선 관측에서 매우 밝게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린 별들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두운 밤하늘이 필요합니다. 망원경 없이 보일 정도로 크기가 크긴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형급 망원경과 장시간 노출이 가능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욱 좋은 망원경이 있죠.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과 기타 지상 관측소에서 운영 중인 천체 망원경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 성우는 개인 천체 사진 작가가 촬영한 수많은 이미지 자료도 인터넷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아메리카 성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운입니다. 지구와 400광년 떨어져 있으며 황소자리에 위치한 밤하늘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 성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에 45 또는 M45라 불리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이 성단은 약 1억 년 전에 수많은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형성된 전구 뜨거운 별들의 무리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성단이 거인 아틀라스와 바다의 요정 플레이오네의 7자매를 뜻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천체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알키오네입니다. 알키오네는 우리 태양보다 10배 더 무거우며 6배나 더 크고 표면 온도가 약 12,000도가 넘어가는 아름다운 청색으로 빛나는 별인데요. 그런데 왜 별들의 색깔은 다양하게 보일까요? 우리가 우주공간의 별을 바라볼 때 색깔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가 뜨거울수록 청색빛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일수록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뜨겁고 크기가 크다고 생각한 태양은 사실 지금 보시는 청색 거성 알키오네보다 작은 크기와 낮은 온도를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알키오네를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을까요? 맑고 깨끗한 밤하늘 망원경을 이용한다면 지금 보시는 알키오네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별은 태양의 약 5배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밝기는 태양보다 약 850배나 더 밝은 마이아입니다. 마이아 또한 알키오네처럼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푸른 청색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으며 우리 지구와는 약 36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7 플레이아데스 자매 중 한 명인 마이아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와의 관계로 인해 아르카디아 왕 에반도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신화적 배경은 별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탐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학과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 별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4번째로 밝은 별 메로페입니다. 태양보다 약 4배 크며 표면 온도는 대략 13,000도로 이러한 표면 온도 때문에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청백색으로 밝게 빛납니다. 메로페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반사 성운인 메로페 성운입니다. 이 성운은 별에서 나오는 강력한 광선을 반사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사 성운이란 무엇일까요? 반사 성운은 주변의 별들에서 나온 광선을 반사하는 우주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성단 주위를 아름다운 빛으로 밝히게 됩니다. 메로페와 같은 B형 별들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데요. 대략 수천만 년의 시간 동안 핵융합 반응을 통해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며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과정으로 별은 점차 수명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플레이아데스 성단에는 셀라이노, 타이게타, 엘렉트라 등 아름다운 별들이 존재하는데요.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약 1억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천문학적 시간 척도에서 본다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이 성단의 별들 대부분은 아직 주계열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주계열성이란 별이 안정적인 핵융합 상태로
수소를 연료로 지속 소모하는 시기를 말하며 별의 청소년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단을 관찰하던 과거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별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른바 축전 현상입니다. 이것은 지구 자체의 회전축이 원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임으로써 별들이 하늘에서 서서히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단의 이름은 메시의식 또는 NGC 625사로 불리는 우리 은하계에 위치한 매력적이고 눈에 띄는 구상 성단으로, 이 성단은 밀도가 높고 구형인 모양이 특징인 더 큰 성단 계열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메시의 10 성단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메시의 10 성단은 수십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끊임없는 중력의 끌어당김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그 안에서 별들이 태어나 우주의 등대처럼 불타올랐습니다. 각자 여러 시기에 탄생한 다양한 단계에 있는 별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현재 메시의 10으로 알고 있는 화려한 천체 집합체를 형성했습니다. 메시의 10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독특한 특성의 조합입니다.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 내에서 수천 개의 별이 중력에 의해 서로 묶여 있어 높은 항성 밀도를 보이는데, 이로 인해 메시의 10은 독특한 구형 모양을 갖게 되었고, 밀집된 별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할 때 아주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메시의 10 성단은 밤하늘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메시의 10은 천구의 남반구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주로 북위 24도 남쪽 위도에서 볼 수 있으며 뱀 주인자리와 붕수자리 사이의 경계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여름철 특히 밤하늘에 메시의 10이 더 높이 떠오르는 7월과 8월에 이 성단을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천문학자와 과학자들은 고급 이미징 및 분광학 기능을 갖춘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성단을 자세히 조사하는데요. 분광기를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메시의 10의 별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별의 화학적 구성, 온도 및 기타 기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별들의 나이와 화학적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성단의 역사와 우리 은하계의 진화에서 그 역할에 대한 무수히 많은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와 5200광년 떨어진 장미성운 안에 자리 잡은 이 성단은 무엇일까요? 이 성단은 NGC 244로 불리는 산계성단입니다. NGC 244는 분자 구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 내부에서 별들이 집단적으로 생성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가스와 먼지가 충분히 밀집되면 중력 붕괴가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물질이 모여들면서 별과 같은 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단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NGC 244는 뜨겁고 어린 별들이 눈부시게 배열되어 있는 별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별들은 주변의 성운 구름을 밝게 비춰줘 장미성운의 복잡한 디테일을 배경으로 밝고 푸른 별들이 눈에 띄는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성단은 우리 은하계에서 진행 중인 항성 탄생과 진화주기의 일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어린 별들은 새로 형성되어 결국 은하계로 흩어지면서 무거운 원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성단과 마찬가지로 이 산계성단은 우리 은하계에 별이 지속적으로 탄생되는 데 기여하는 아름답고 신비한 천체입니다. 그렇다면 NGC 244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NGC 244와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특이한 점은 바로 장미성운입니다. 장미성운은 성단 주변의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성단 내부의 뜨겁고 무거운 별들에 의해 가열되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복사 에너지는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밀어내면서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멍이 바로 장미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장미성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또한 NGC 244는 여러 개의 O형과 B형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주에서 가장 크고 밝으며 짧은 수명을 가진 별들입니다. O형과 B형 별들이 방출하는 강력한 자외선 복사는 주변의 분자 구름을 증발시키면서 새로운 별 생성 활동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구와 15,8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센타우루스 자리에 위치한 이 성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NGC 5139 또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 이름 오메가 센타우리입니다. 오메가 센타우리는 천문학자와 별 관찰자 모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천체입니다. 종종 구상성단으로 분류되지만 오메가 센타우리는 일반적인 구상성단과 같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데요. 오메가 센타우리라는 이름은 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 그리스 문자 오메가와 눈에 띄게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 센타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메가 센타우리는 남반구에 위치한 센타우루스 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으며 이 성단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상성단 중 가장 밝고 거대한 구상성단 중 하나로 돋보입니다. 밤하늘에서 눈에 띄는 이러한 위치 덕분에 천문학자와 천체사진가 모두가 선호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구상성단은 우리 은하계에서 은하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오메가 센타우리는 우주공간 속 특이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오메가 센타우리가 존재했던 은하계는 한때 독립된 독립체였으나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흡수된 메소은하의 잔해로 여겨지고 있으며 독립은하에서 구상성단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이 은하를 다른 천체의 은하단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오메가 센타우리에 관한 최신의 연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의 연구는 오메가 센타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별 생성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성단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중력 상호작용이 새로운 별 생성 활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단이 단순히 오래된 별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하 자체일 수 있다는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이 가설은 오메가 센타우리 내의 별들 사이에 발견된 금속 함량의 차이를 기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상 성단 내의 별들은 비슷한 금속 함량을 가지는데 오메가 센타우리에서는 다양한 금속 함량을 가진 별들이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메가 센타우리가 한때 은하 중심에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가능성 또한 있다고도 합니다. 오메가 센타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단은 엄청난 수의 별을 자랑하며 추정에 따르면 1000만 개 이상의 별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별들의 집단은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어 우리 은하에서 알려진 가장 밀집된 별 지역 중 하나를 생성했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는 크기면에서도 꽤나 거대합니다. 성단의 직경이 약 150광년으로 우주 공간의 한 지역에 걸쳐 있으며 그 엄청난 규모와 항성 밀도로 인해 혼잡한 우주에서 항성 역학과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아주 좋은 연구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알려진 오메가 센타우리의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상성단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나이와 구성을 가진 별들이 특징이지만 센타우루스 자리에 위치한 오메가 센타우리의 별들은 광범위한 연령과 화학적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령 다양성은 우주 자체만큼 오래된 별부터 상대적으로 어린 별까지 다양하며 이는 그러한 성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한층 더 새롭게 채워줍니다. 우리는 오메가 센타우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할까요? 오메가 센타우리와 같은 깊은 우주 전체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망원경이 필요한데요.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찬드라 엑스레이 관측선과 같은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거나 엑스레이 등 다른 파장 범위의 빛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여 각각의 별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 분석도 중요한데요.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의 별의 온도, 나이, 질량 등과 같은 기본적인 속성과 함께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 센타우리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메가 센타우리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남반구의 어두운 하늘에 있는 경우 어떤 광학적 도움 없이도 이 우주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을 진정으로 감상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별을 관찰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망원경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고 하네요. 지구와 약 22,000광년 거리에 있으며 은하 중심에서는 6,100광년 떨어져 있는 이 성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성달의 이름은 메시에 62 또는 NGC 6266이라 부르는 구상 성단으로 분류되는 매력적인 천체입니다. 1771년 프랑스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발견하여 메시에 60이라는 명칭을 얻었으며 독특한 특성과 흥미로운 역사로 인해 천문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에 62는 뱀 주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은하계를 장식하는 많은 구상 성단 중 하나인데요. 이 성달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메시에 62는 천구의 적도를 따라 있는 뱀 주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덕분에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볼 수 있지만 적도에 가까운 관측자에게는 하늘에서 더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메시에 62는 실제로 밝고 눈에 띄는 구상 성단이지만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성단의 복잡한 내부와 개별별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망원경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난히 어둡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는 우주 공간의 별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은 광학적 도움 없이도 희미하게 그 별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시에 62 성단의 크기와 외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성단의 직경은 약 100광년에 달하며 우리 은하계에서 크기가 큰 구상 성단 중 하나입니다. 높은 별 밀도와 그 크기가 결합되어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아주 매력적인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망원경을 통해 메시에 62를 보면 중심부에 더 희미한 별들의 후광으로 둘러싸인 별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은 별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바깥쪽 지역보다 더 밝고 촘촘하게 보입니다. 이 중심 집중으로 인해 메시에 62는 우리가 빛나는 우주 보석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메시에 62 성단이 특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메시에 62 내의 별들은 연령과 구성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그 별들은 고래에 진화된 별부터 보다 젊은 별까지 다양하며 각 별들의 다양한 특성은 천문학자들에게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메시에 62 성단의 가장 특이한 점은 상당한 수의 청색나 고성을 포함하는 항성 집단이 있다는 건데요. 청색나 고성은 나이가 많은 천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별보다 더 푸르고 더 거대하게 보이는 별을 뜻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지속적인 항성 상호작용과 성단 내에서 항성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해준다고도 합니다. 메시에 62 성단에는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검은 고자리 변광성을 포함한 다양한 변광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광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기가 변하여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성단의 나이와 거리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상 성단은 우주론적으로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의 분포와 특성은 천문학자들이 은하수의 구조와 역사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주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물질, 바로 암흑 물질의 본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메시에 62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특이점은 이 성단이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상 성단으로 약 120억 년의 나이를 가진 것이라는 점이며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을 포함한 펄서 개체군을 드러내 극단적인 우주현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한층 높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이 천체는 메시 68 또는 MGC 4590으로 불리는 구상성단입니다. 18세기 샤를 메시에가 창안한 메시의 카탈로그에 이 천체가 포함된 것은 그 명성을 말해주는데요. 메시의 68은 바다 뱀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은하계에 무수히 존재하는 구상성단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단은 육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밤하늘에서 메시의 68 성단을 찾으려면 바다 뱀자리 위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상성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밝지만 그 광채를 온전히 감상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기 위해서는 육안보다는 전문적인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야 합니다. 메시의 68의 크기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는데요. 직경이 약 106광년에 달하는 이 성단은 메시의 62와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계 내에서 실질적인 우주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은 항성 밀도와 결합된 그 크기는 망원경으로 관찰할 때 매혹적인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대 별들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물체 중 일부인 100억 년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나이를 자랑합니다. 메시 68의 별 집단은 적색거성, 청색나고성, 검은고자리 반광성 등 다양한 유형의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는 별의 진화와 역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메시의 68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관측 기술을 사용합니다. 광학 및 적외선 망원경을 사용한 관측을 통해 항성 집단의 구성, 화학적 구성 및 역학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분광학은 메시의 68 별의 화학적 구성을 이해하고 그 기원과 진화 경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은하수 내 성단의 위치는 별 분포를 매핑하고 은하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 역시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메시의 68의 나이를 측정한 결과 메시의 62와 비슷한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구상성단 중 하나로서 나이는 대략 115억 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메시의 68과 같은 구상성단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천문학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이러한 성단은 우리 은하의 초기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마치 은하수를 형성한 조건과 과정을 드러내는 우주의 타임캡슐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구상성단은 항성 역학과 진화 이론을 위한 독특한 시험장 역할을 합니다. 밀도가 높고 중력에 묶여있는 환경은 항성 상호작용, 펄서 같은 이국적인 물질 형성 및 항성 진화의 복잡한 측면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상성단은 은하수의 더 큰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분포 패턴과 특성은 은하 구조와 역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는 우리 우주 이웃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푸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메시의 13 또는 헤라클레스 대성단으로 불리는 이 구상성단은 헤라클레스 별자리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독특한 특성과 풍부한 역사로 인해 천문학자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구상성단은 밤하늘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메시의 13은 천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헤라클레스 별자리 내에 있으며 이러한 위치 덕분에 봄과 여름 동안 북반구의 별을 관찰하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의 13은 어둡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이 구상성단의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면 전문 망원경으로 관찰하기를 추천합니다. 전문 장비의 도움으로
메시의 13을 바라본다면 우주의 보석처럼 빛나는 수많은 별들의 집합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단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메시의 13 구상 성단은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별들의 밝기뿐만 아니라 크기 부분에서도 인상적인 천체인데요. 이 성단의 지름은 약 145광년에 달하며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구상 성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망원경을 통해 성단을 들여다보면 중심핵이 밀집된 별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핵은 성단의 외부 영역보다 훨씬 더 밝고 컴팩트하게 보입니다. 메시의 13 성단의 별들은 빽빽하게 모여 있어 고전적인 구형 성단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중앙에는 희미한 별들의 후광으로 둘러싸인 별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메시의 13의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별의 나이입니다. 그 별들은 130억 년에 가까운 우리 지구의 숫자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이는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메시의 13 구상성단에 존재하는 별들 중 일부는 우리 은하에서 초기에 형성된 별 중 일부가 존재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구상성단은 적색거성, 청색나고성, 변광성을 포함한 다양한 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의 존재는 성단 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암시하며, 아마도 항성 충돌이나 별 사이의 질량 이동, 성단 나이에 따른 밝기의 변화를 측정하고 거리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천문학자와 연구원들은 메시의 13의 어떤 부분을 연구했을까요? 이 성단도 다른 성단들과 마찬가지로 광학 및 적외선 망원경, 분광학, 측광법을 사용하여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성단의 항성 집단, 화학적 구성 및 역학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분광학을 통해 과학자들은 메시의 13 성단 내부 별의 화학적 구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기원과 진화에 대한 경로를 밝혀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변광성을 연구하여 성단의 나이와 거리도 추정해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로 메시의 13 성단이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상성단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은하 형성의 초기 단계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페르세우스 2중 성단으로 통칭되는 NG1869와 NG1884는 페르세우스 별자리에 위치한 한 쌍의 산계성단입니다. 그들은 밤하늘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눈에 띄는 산계성단 중 하나로, 이 성단의 중요성은 놀라운 외관과 중요한 천문학적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페르세우스 2중 성단을 찾으려면 어느 곳을 봐야 할까요? 2중 성단은 전구 북반구의 한 지역인 페르세우스 별자리를 우아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을과 겨울 동안 북반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중 성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우리가 실제로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들은 희미하고 흐릿한 빛 조각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맑은 하늘 아래 빛 공해가 없는 곳에서 바라보는 2중 성단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숨막히는 광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을 진정으로 감상하고 그 안에 별 하나하나를 확인하려 천체 망원경을 사용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NG1869와 NG1884는 인접한 두 개의 산계성단으로 함께 관찰하면 더욱 멋진 우주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성단에는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요. H 페르세우스라고도 알려진 NG1869는 서쪽 성단으로 두 성단 중 조금 더 눈에 띕니다. 더 풍부하고 집중된 후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NG1869를 관찰하면
흩어진 별들로 둘러싸인 밀도 있고 반짝이는 중앙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NGC884는 동쪽 성단으로 약간 더 희미하게 보여 좀 더 퍼진 모습으로 보인다고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NGC884를 보면 NGC869에 비해 별들의 배열이 느슨해 보이지만 이미 그 자체로도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페르세우스 2종 성단이 특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NGC869와 NGC884의 별들은 눈부시게 다양합니다. 이 성단의 별들은 대략적으로 약 1200만에서 1400만 년으로 추정되며 이는 천문학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어린 나이입니다. 별 성단의 나이는 그 안에 있는 별들의 타입과 발광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는데요. 페르세우스 2종 성단이 어린 성단이라고 판단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많은 수의 뜨거운 파란색 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별들은 생명 주기가 짧아 오래 지속되지 않으므로 그런 별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성단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천문학에서 나이의 개념은 인간의 생명 주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한 평생 동안 겪을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진화하고 변화하는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세우스 2종 성단은 밤하늘을 관찰하는 아마추어 및 전문 천문학자 모두를 안내하는 천체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성은 천문학 세계에서 그 중요성과 천상의 보물로서의 지속적인 매력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페르세우스 2종 성단은 NGC869와 NGC884라는 두 개의 개별 성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밝고 아름다운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 젊고 뜨거운 백색과 청색빛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더욱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 성단은 천문학적인 연구 및 별을 좋아하는 일반인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아내는 중요한 성단 중 하나입니다. 지구와 15,700광년 떨어진 뱀 주인자리에 존재하는 이 성단은 메시의 12 구상 성단입니다. 이 구상 성단은 중력에 의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밀도가 높은 구형 구조를 형성하는 아름다운 우주별들의 집합체입니다. 놀라운 밀도와 풍부한 항성 개수로 인해 여러 천문학자들의 매력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구상 성단인 메시의 12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시의 12는 뱀 주인자리에 존재하여 주로 남반구에서 볼 수 있고 빈도는 덜하지만 북반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의 12를 관찰하려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쌍안경이나 망원경과 같은 광학 보조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성단이 밝은 구상 성단이지만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상 성단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메시의 12는 직경이 약 75광년에 달하며 우리 은하계 내에서 어느 정도 큰 크기로 인정하는 사이즈의 성단입니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 이 성단을 관측하면 중심핵 주위를 수많은 별이 가득 메운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핵이 존재하는 중앙 부분은 성단의 그 어떤 부분보다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성단 내부에 존재하는 별들의 나이는 약 30억에서 35억 년 정도의 나이로 추정되며 이는 태양보다는 훨씬 어린 성단이지만 천문학적인 시각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메시의 12는 많은 수의 변광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성단입니다. 변광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별의 자전 또는 동반성의 존재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변광성에 대한 연구는
별의 진화와 우주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변광성 외에도 메시의 12성단은 많은 수의 백색 외성의 고향입니다. 백색 외성은 연료를 소진한 별에 붕괴된 중심부입니다.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으며 많은 방사선을 방출하기도 하죠. 또한 이 성단은 많은 중성자별들이 존재하는데요. 중성자별은 초신성에서 폭발한 별에 붕괴된 중심부로 크기가 매우 작고 밀도가 높으며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백색 외성은 주로 태양과 같은 중소형 별의 진화 결과물로서 그 크기는 대략 지구 크기와 비슷합니다. 밀도는 중성자별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질량 또한 중성자별보다 작습니다. 백색 외성 중 유명한 천체는 시리우스 B인데요. 1862년 알버트 클레르가 시리우스 A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다가 불규칙한 움직임을 발견하였고 그 결과 시리우스 B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우스 B는 큰 계자리에 속하는 시리우스 이중성 천체의 일부이며 지구에서도 눈에 띄게 밝게 빛나 우리에게 유명한 백색 외성으로 꼽힙니다. 중성자별은 높은 중력과 엄청난 압력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크기는 우리 지구의 크기보다 훨씬 작지만 백색 외성보다 훨씬 높은 밀도를 가지며 작은 크기에 비해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1.4에서 2배 이상으로 엄청난 질량을 작은 부피에 압축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성자별 중 유명한 천체는 1967년에 발견된 개성운 안에 존재하는 펄서입니다. 이 중성자별의 정확한 위치는 개성운 중심 부근에 있으며 개성운의 중심은 시리우스와 닮은 모양의 밝은 별자리입니다. 이 펄서는 초당 수백 번 이상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펄서로 라디오파와 감마선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질량은 태양 질량의 1.4배이며 중성자별답게 반지름은 약 10에서 20km 정도로 작은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성단을 분류해보면 구상성단과 산계성단 두 분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단어 그대로 별들이 구형태로 모여있는 성단으로 매우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력으로 밀집하게 묶여 있는데요. 이러한 성단은 은하의 외부 영역에 위치하며 우주의 나이와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산계성단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별들은 같은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중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상성단에 비하면 비교적 느슨하게 모여 있습니다. 산계성단은 우리 은하의 넓은 판 내에 주로 위치하며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은 망원경으로 우리가 쉽게 관측할 수 있고 이러한 별들을 연구하여 별들의 진화 과정, 우주와 화학 분야의 연구까지 폭넓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단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성단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기, 밀도, 나이, 별의 구성, 별의 특성, 위치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합니다. 별들의 스펙트럼, 밝기, 온도를 분석하고 중력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전체 데이터를 모아 성단을 분류하는데요. 이러한 분류 방법을 통해 천문학자와 우주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구조와 별의 진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우주의 신비로운 현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성단은 1764년 샤를 메시에가 발견하여 메시에 14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구상성단입니다. 우리 지구와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대략 100광년으로 상당히 큰 구상성단 중 하나입니다. 이 성단은 남반구와 북반구 조이도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밤하늘 뱀 주인 별자리에 위치해 있으나 우리 지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쉽게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 망원경으로 메시의 14성단을 관찰하면 다른 구상성단과 동일하게 중심핵 주위로 별이 촘촘히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핵은 성단의 외부 영역보다 더 밝은 밝기를 보입니다. 메시의 14성단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성단의 가장 큰 특징은 성단의 나이입니다. 약 130억 년에 가까운 나이로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중 하나인 것이죠. 130억 년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숫자는 우주 공간에서 사용하는 정말 많은 큰 수의 범위를 생각해 본다 해도 정말 큰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단의 나이는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별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별의 색상과 밝기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별이 밝고 푸른색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어둡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별에 대한 색상 등급도를 만들어 다른 별들과의 데이터를 수치로 비교함으로써 성단의 나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분광학적인 연구로는 메시의 14성단의 화학적 구성을 알아냈고 이를 통해 성단의 기온과 성단 내 특정 원소가 얼마나 풍부한지 밝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성단은 우리와 7200광년 떨어진 전갈자리에 위치한 메시에사 구상성단입니다. 이 성단은 1746년 스위스 천문학자 필립 로이드 셰조가 발견하였으며 우리가 이 성단을 보려면 밝은 달빛이 없는 밤 남반구와 북반구 조이도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메시에사 성단은 약 120에서 130억 년의 나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직경은 75광년으로 작지 않은 크기의 성단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성단의 다양한 신비를 풀기 위해 여러 관측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광학망원경, 분광학, 측광법을 활용한 관측 기술로 성단의 구성과 별의 특성 및 역학을 탐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메시에사 성단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메시에사 성단은 우리 은하에서 상당히 오래된 구상성단임을 밝혀냈죠. 전갈자리에 있는 매력적인 구상성단 메시에사는 아주 오래전 생성된 고대별, 그에 따른 상당한 크기, 다양한 항성들,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 높고 저 먼 곳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성단을 탐사해봤습니다. 함께 탐사한 성단을 요약해보면 지구와 400광년 떨어져 있는 황소자리에 위치한 플레이아데스 성단, 밀도가 높고 구형 모양이 특징인 메시의 19상성단, 지구와 52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장미성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NGC 244 산계성단, 센타우루스 별자리에 위치한 우리에게 유명한 오메가 센타우리 구상성단, 지구와 22,000광년 떨어진 메시의 62 구상성단, 직경이 약 106광년에 달하는 바다뱀 별자리에 위치한 메시의 68 구상성단, 봄과 여름 북반구 맑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헤라클레스 대성단, 두 개의 이중성단이 존재하는 페르세우스 산계성단, 지구와 15,700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메시의 12 구상성단, 크기가 100광년이고 지구와 3만광년 떨어져 있는 메시의 14 구상성단, 전갈자리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120억 년 이상의 나이를 가진 메시의 4 구상성단까지 우주공간 속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단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탐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주공간 속 또 다른 탐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으며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남겨주시는 댓글은 우주공간 채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